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이제 그동안 한 15년 넘게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 20가지 넘게 있는데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죠. 그래서 먼저 한 10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은 추가로 더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응이 안 좋으면은 더 이상 찍을 필요는 없겠죠. 사람들은 언제나 더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니까요. 자극적인 내용에는 이제 코어가 없는 것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략히 하면은 저는 흑수저 대기업 출신의 부동산 투자자 및 사업가입니다. 나이는 40대이고요. 그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대단한 부를 읽었거나 매출이 수천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비록 이제 저처럼 아무것도 이제 물려받은 것 없는 흑수저 출신이라도 방법을 잘 알고 노력만 꾸준히 하면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자산과 소득, 현금 흐름 등은 이제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작은 부자 정도는 이제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돈이 많고 돈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돈이 없고 돈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주택 취득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라면은 은퇴 후에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거주와 투자를 함께 하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1주택을 우선 취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노후에 내가 자산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가끔 놀러라도 옵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주택 취득 시기는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이 레버리지 내에서는 최대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적어도 이제 목적이 없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충분히 좋습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항상 있어 왔었던 이야기고요. 잘 찾아보면은 아직 살 수 있는 지역들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할 때는 투자성까지 있는 지역이면은 더 좋겠고요. 세 번째, 전세나 월세는 부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청약이나 갭투자 등 특정 목적이 없는 계속된 전월세 선택은요,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점이 낮은데 청약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이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고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첨이 늦어질수록 불리하겠죠. 네 번째, 투자는 내가 무리한 만큼 그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레버리지 대출을 많이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확정적이고 안전마진이 확보된 지역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소액으로만 투자하는 것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 하려다가 가치가 없는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만 계속 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처분해가지고 좋은 것을 사기가 매우 어렵거나 시기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는 재개발 예정지보다 소형이라도 아파트가 우선입니다.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 재개발 예정지는 15년 이상도 걸리죠. 게다가 향후 이제 주택 경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는 경기도 소형 아파트라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정지의 투자는요, 이미 내가 1주택, 2주택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요, 실투자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결이 같은데요. 예정지 투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투자금은 최대한 소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정지는 단독주택 같은 큰 물건보다는 신축의 빌라로 갭을 최소화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시세도 더 빠르게 오르고요. 여차하면 중간에 엑시트 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 안 되는 서울 빌라보다는 경기권 아파트가 좋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은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서울 빌라 매수를 많이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나 건축 허가 제한 구역이 아닌 그냥 일반 빌라는 개발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경기권 아파트를 이제 우선 하세요.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단지를 선점하면은 투자성은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남권 투룸 빌라는요, 사도 좋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강남권에 꼭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월세나 원룸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강남권에 있는 투룸 빌라를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역은 일단 너무 비싸고요. 개발의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매가를 끌어올립니다. 물론 이제 투자성을 높이려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고요. 아홉 번째,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적에 편안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난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편한 선택을 하면은요, 동가는 조금 멀어지고요. 내가 좀 불편한 선택을 하면은 동가는 가까워집니다. 넓고 편하게 살려고 강남권 아파트 팔고 분당이나 용인 대형으로 갈아탄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특히 내가 이제 자산이 좀 부족할수록 좀 더 불편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노후에는 편해질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최소한 50대까지는 시세 차익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50대 이하까지는 자산을 최대한 불려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을 사서 자산을 못 불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월세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받는 이런 월세는요, 재살 갉아먹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익형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면은 사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거창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